지금 시간이 2021년 9월 7일 오늘 화요일이고요. 오후 4시 31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봉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늘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뭔가를 언급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그 변화를 가지고 언급을 할 텐데, 자, 여기가 422.41이고요 3월의 고가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427 정도 됩니다. 하단선은 각도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 매수자는 그냥 지난달 저가 여기죠. A. 네,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단 코스피 200은 가능한데 코스피는 또 그게 안 돼요. 코스피 지수는 그런 기능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매도자의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27 위로 올라오면 지난달 고가 사이에서 매도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아예 422.42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 라고 가정하고 최대한 422.41 가까이에 왔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422.41을 넘을 거냐 넘지 않을 거냐는 계속 관찰을 하셔야겠죠. 매수 전략은 월봉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월봉은 그냥 지난달 저가를 깨면 손절한다 정도의 정보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어디서 하느냐? 주봉도 안 돼요, 매수가. 그죠? 주봉의 매수가는 409 라인에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오면 매수하시겠어요? 저는 여기 오면 월봉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올라갈 거면 여기를 오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주봉을 가지고 매도를 하라 그러면 426대 이상에서 매도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 월봉의 상단선 위치인 427하고 거의 겹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 정도 위치까지는 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주 고가를 안 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 고가를 안 넘으면 427을 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427 라인 올라갔을 때 매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고가를 넘지 않는다라는 건 422.41을 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22.41을 넘지 않는 구조하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427에서 지난달 고가 사이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건지는 투자자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매수 전략은 주봉, 월봉 모두 전봉 저가를 방어할 만한 강력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부분은 가능한데 얼마에 사지? 라는 관점에 있을 때는 답이 안 나와요. 자, 일봉 오늘 하단선 다 썼습니다. 그렇죠? 하단선을 다 썼어요. 전봉 저가를 붕괴했고 하단선 지금 볼린저 밴드 5 하단선까지 전부 다 썼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 되면 없어요. 예, 자,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까지 상승한 게 보여요. 여기 이렇게 상승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투자 심리도도 상승했어요. 예, 여기는 주가가 상승했고, 예, 그러니까 주가 상승과 투자 심리도 상승이 같이 온 거죠. 오늘 하락했잖아요. 고가 낮아졌고 저가 낮아졌고 종가도 낮아졌습니다. 그랬더니 투자 심리도 다 내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락 시작이에요.
예, 일봉은 오늘부터 하락 시작입니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언제냐? 여기에요. 여기가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은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은 전환이 안 돼요. 예, 내일은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오늘 저가를 붕괴하든 아니면 오늘 고가를 넘든 하락의 방향이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예, 정작 상승하려면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 날 상승을 해야 돼요. 그걸 감안하세요. 만약에 계속 하락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수요일도 봉이 음봉으로 그려지겠죠. 윗꼬리가 달린 음봉을 그려줄 텐데 그렇게 그리면 목요일도 조금 더 하락시키고 싶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심리도가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은 목요일과 금요일이다. 그러니까 목요일에 종가가 상승하든 목요일에 고가가 상승하든 목요일에 저가가 상승하든 목요일이 돼야 상승 여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내일 그리는 봉은 사실 투자 심리도의 상승과 하락은 결정할 수 없는 봉이다. 만약에 목요일 날 하락하고 싶으면 내일 윗골이 달리는 음봉을 그려서 목요일에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도록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부터는 뭐 가볍게 봐도 되겠죠. 올봉 여전히 목요일날 없어지기 때문에 가볍게 볼게요. 아직 상단선 안 왔고 하단선은 발달 안 했습니다. 주봉도 이번 주까지만 유효하잖아요. 자, 426.2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 오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전봉 고가를 못 넘으면 여기가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427 라인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든 전봉 고가를 넘지 않는 조건하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든 하나를 선택한다. 매수 전략은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구조하에서 아무 데서나 매수한다. 왜냐하면 없어요. 뭔가 받쳐주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봉도 없습니다. 일봉도 이 정도면 그렇게 강한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주봉, 월봉, 아래 막론님 아무것도 없어요. 자, 다음으로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계속 공중에 떠 있습니다. 주봉도 전봉 고가를 안 넘었기 때문에 여기 27,600원대까지 간다고 일단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고가를 넘어야 갈 수 있는 거고요. 매수가는 전봉 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매수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없어요. 일봉도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오늘 저가 붕괴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질 거예요. 굉장히 약해요. 지금 차트가 거의 다 무너진 상태라 오늘 저가를 붕괴하면 오늘처럼 되돌림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봉 저가가 붕괴되면 안 된다. 꽃버스 1930원이요. 1930원까지 오지 않으면 매수 가치가 없죠. 월봉상으로는.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을 거라면 2045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여지가 있습니다. 2045원. 주봉은 211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1930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데 빠지지도 않아요. 그냥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시면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구조하에서 매수 전략 고려하실 수 있어요. 붕괴되면 1930원대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일봉 오늘 상단선에서 밀렸죠. 다만 전봉 저가를 지켰어요. 그래서 투자심리도는 싹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돼 있어요. 자,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여전히 매수 전략은 유효하죠. 그 얘기는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은 지난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만약에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면 1930원대까지의 조정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된 것 같죠? 오늘 고가가 얼마일까요? 예, 2030원이네요. 자, 지난달 저가만 붕괴하지 않으면 2045원 위에서 팔 수 있다. 그 얘기는 2045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가격에서 매수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건 오늘 매매 종합입니다. 자, 개인이 4,534억, 외국인이 3,308억, 그 다음에 기관이 1,197억인데 개인은 매수고 외국인은 매도예요. 그러면 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만요. 9월 누적으로 보면, 자, 9월 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월 누적으로 보면 개인이 7,255억이고요. 외국인은 9천억이 카카오뱅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400억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 매수한 것도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은 계속 이제 매수세를 살살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했을 때가 8,382억인데 거의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봐야죠. 선물을 보시면 여전히 1조 8천억대의 매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이 1조 원대 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면 선물은 위로 가고자 하는 의도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선물만 딱 봤을 때는 이건 위로 가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물을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이 계속 현물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목요일 관련해서 그럼 이번에는 옵션을 보면요. 일자로 봤을 때 외국인이 매수한 건 417콜이에요. 그러니까 417콜만 보면 417보단 높아도 좋겠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422.5는 12,764개를 매도했으니까 여긴 가기 싫다는 거고요. 개인은 지금 422.5부터 437까지 다 매수했으니까 여기는 아마 결제 안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승이 온다고 해도 422.5 위로는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콜 매도가 420에 있습니다. 420에 22,600개가 있는데 417에 보면 23,000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퉁치면 420까지는 가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면 422.50에는 콜매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가면 여길 넘어가면 손실이 커지겠죠. 오히려 이 밑에서 끝나는 게 외국인한테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 지금 상태면 421호는 올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반대로 풋으로 보면 외국인이 들고 있는 풋은 417.50이니까 지금 콜도 417.50이고 풋도 417.50이에요. 그럼 요 데이터만 기준으로 봤을 땐 외국인은 425로 가거나 415로 가도 상관은 없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현물은 개인이 사고 선물도 개인이 사고, 선물은 외인이 팔고 현물에서 외인이 그다지 입질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상승 쪽에 지금 집행된 돈이 그렇게 만기일까지는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대치는 42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로 내렸을 때 옵션 수익은 버리고 선물 매도의 수익만 취해도 되니까 만약에 오늘 저가를 붕괴한다 그러면 매수자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